2025년 8월 25일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부터 남북 관계 복원을 최우선 대북 정책으로 한다, 이렇게 밝혔던 인물입니다. 이재명의 통일부 장관 정동영은 8월 4일에 북한과의 협력기금 지원을 재개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영상에서 밝혔듯이 이재명 씨는 북측에 그들이 껄끄럽게 생각하는, 그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다 선제적으로 치워주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해줬다. 그래서 더 이상 가지고 있는 카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을 현재로서는 이제 중단한다고 봐야 하겠죠. 실제로 밖에서 하는 건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정부가 나서고 있으니까. 그리고 전자권 환수, 그것도 반드시 해내겠다고 합니다. 전자권 환수라는 것이 이재명 씨와 그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전자권 환수로 가게 되면 한미 동맹은 파기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고 이런 상황으로까지 가는 것이다. 이전까지 해오던 전자권 반환, 이런 것이 아니고 전자권 환수로서 이게 북중러가 환영하는, 그것과 내용이 같은 그런 전자권 환수를 이번에 해내겠다고 하고 있고, 그들을 지지하는 대중들도 그거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에서 이야기하는 전략적 유연성, 이것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으로 국내 뉴스 분위기를 보면 그렇죠. 이러한 안보와 관계된 여러 가지 카드들, 이것을 이재명 정권은 그저 통상에 있어서 상호관세 협의 카드로 그것을 다 내주려고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단물은 다 빼먹었고 이제 가서는 내놓을 카드는 없고 받을 청구서만 있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재명 씨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무엇을 가지고 올 것인가? 과연 소위 좌파 대중이 원하는 평화를 가지고 올 것인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것이 더 낫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나 이재명이다 라고 했던 그의 말처럼 싸울 필요가 없다는 의미의 평화를 가져올 것인가? 우리가 지금부터 논의할 주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의 안보라는 것은 동북아시아, 이 무시무시한 우리를 제외한 적들이 동맹국이 아닌 적대국들, 그들이 모조리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동북아에서 우리의 처지는 어떠한가? 여러분이 그렇게나 관심이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군사적인 상황, 이것은 어쩌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해두겠습니다. 우선 근래 얼마 동안, 그러니까 대통령 몇 사람, 박근혜 대통령 이래로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하고 이제 막혀있는 북쪽으로 나가보자, 그쪽과 손을 잡자, 그거 했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죠.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까지 바로 이 부분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재임했던 기간 동안 우리와 이 동북아시아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 패권을 놔두고 우리 중심으로 보자면 중국과 러시아는 인도 태평양을 장악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해 왔죠. 중국과 러시아가 인도 태평양으로 나가고자 한다면 결국 바다로 나가야 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전통적으로 바다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는 국가들입니다. 우선 중국을 보면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통해서만 서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인도태평양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 미국을 선두로 한,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공산국가 중공이 서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은 동중국해, 남중국해밖에 없고 바로 거기에서 중국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면 아귀가 잘 맞죠? 러시아는 어떤가? 러시아는 우리가 국사를 배울 때 늘 하던 이야기가 러시아는 부동항을 가지고 싶어 한다. 얼어붙지 않는 항구, 그것이죠. 그렇다면 러시아가 얼어붙지 않는 항구로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바로 우리 한반도의 동해를 통해서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해를 막고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 이렇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중국과 러시아는 인도 태평양을 장악하고자 하는데 바다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다. 그래서 이들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바다로 나가는 통로를 확보하려고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바로 이러한 노선, 거기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소위 좌파 정권이라든지 아니면 좌파는 아니지만 통일을 하겠다, 그런 북쪽과의 길을 터서 번영을 한번 누리겠다고 했던 정권들은 바로 이들이 원하는 그 그림 안에서 우리나라의 정책을 새로 수립하고 방향을 정하고 하면서 요동을 쳤던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서 중국과 러시아가 프리모리에 프로젝트라는 것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말로는 통상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을 판매하고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러한 통상 루트를 개척한다고 하면서 철도, 자동차, 항만 인프라를 구축했던 것이 바로 프리모리에 프로젝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5월에는 중국의 훈춘에서 러시아의 자루비노, 항구 이름입니다. 그리고 부산까지 전기 함선 이 개설을 성공했습니다. 전기 항선을 개설하는데 성공했다. 자기들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 결국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길을 뚫었습니다. 적성국이죠. 공산권입니다. 지금은 구소련과 러시아가 다르다고 하지만 적성국이죠. 그런데 통상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뚫고 내려오고 그들의 배가 우리 부산에 올 수 있게 이렇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차근차근 바다로 나가는 통로를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통로는 통상에만 쓰이는가? 그렇지 않죠. 군대가 움직이는 데도 쓰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빠뜨리지 말고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중국이 러시아의 자루비노라는 데를 여기에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동해로 나오는 것이 어려운 것인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들이 중국이 동해로 진출하기 위해서 북한은 중국의 말을 잘 듣죠. 그러니까 나진항에 진출하고 청진항에 진출하고 이렇게 따라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좀 위쪽이긴 하지만 선봉항, 단천항, 그리고 아래쪽으로 원산항까지 이렇게 그걸 타고 내려와서 원산항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이미 진출을 하고 다 했는데 이들이 딱 걸린 게 뭐냐면 북한이 핵 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국제 제재를 받게 되니까 UN 제재, 미국 제재 해가지고 물자 반입이 금지가 되는 바람에 정말 긴 세월 동안 중국은 투자해서 개발을 해놓고는 물자를 들이지 못하고 멈춰서 있었던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북한은 계속 국제법을 위반하고 더 이상 이 제재가 풀릴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러시아를 통해서 직접 일단 동해로 중국의 배가 올 수 있게 해보자 한 것이 자루비노항, 그 이름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러시아의 자루비노 항구라는 데는 중국 군함이 동해로 나가는 발판격이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보면 저 위에 오른쪽 끝에 두만강이 바다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죠. 그 끝부분은 중국, 북한, 러시아가 현재 자기들의 그 국경이 맞닿아 있다고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끝에 있는 자루비노라는 데는 러시아 땅인 것이죠.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에는 그렇게 서로 경쟁 관계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벌써 한참 전부터 이들이 밀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합작도 많이 하고 군사협력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다가 결국 지금은 북중러라는 말이 하나의 새로운 단어가 됐죠. 북한, 중국, 러시아가 이 결속이 강화됐다. 북중러라는 것이 일종의 자유세계에서 어떤 여러 나라가 나토의 비유를 하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국가들이 협력하는 그런 대표적인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북중러가 결속을 강화했다. 그런데 이 중국과 러시아가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는가 하는 것은 몇 가지 예를 보면, 특히 이 중국이 배를 가지고 동해로 빠져나오게 이걸 바라고 있다. 우리는 중국을, 우리 한반도가 서해에서 막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북한과 러시아가 허용을 하는 바람에 이들은 저 위쪽에 강줄기를 타고 바로 동해로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동해에 중국 해군이 와 있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중국과 러시아는 2024년 6월에 북중러의 국경지대 해안가 두만강 하류에서 이 중국의 배가 동해로 진입하는 것을 협력하기로 이런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2025년 5월에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의 관계를 더 강화하기로 공동성명을 채택해서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은 2025년 8월 1일, 멀지도 않죠. 8월 1일부터 연례연합훈련인 해상연합 2025를 실시했습니다. 이제 같이 군사훈련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원산항 앞에까지 내려오지는 못하고 블라디보스톡 근처에서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꾸 원산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소위 좌파 정권은 원산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를 벌써 몇 년 전부터 했죠. 원산에 이들이 공을 들인 지도 그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네, 뭔가 서로 통하는 게 있었던 것인가 라고 생각해도 별로 지나치지 않겠다, 그렇게 봅니다. 원산이 지금 관광 개발을 해놨다는 뉴스를 봤겠지만, 한편으로 관광지로 개발을 했다는 게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원산은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다들 해군과 관련해서는 원산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역사적으로 확인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구소련 때에는 소련의 태평양 함대 소속 배들이 원산에 들어와서 정박을 하고 있다가 가고 했던 곳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김정은이가 SLBM 시험 발사를 원산에서 여러 차례 했다. 찾아보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나진, 청진, 원산, 이렇게 연결되는 선을 따라서 개발을 하고 자기들이 진출을 하고, 거기를 통해서 동해로 나온 다음에 태평양으로 가겠다,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러면은 나진, 청진, 원산이라는 이 루트가 어떤 곳이냐, 군사 지원, 물자 지원을 하는 아주 중요한 루트인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쳐들어올 때, 정복해 들어올 때, 혹은 그들이 침략을 할 때. 그리고 여기에 가령 원산에 중국 해군기지를 건설한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제 미국이 북중러를 감당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러시아의 전략자원이 바로 이 루트를 타고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동해로 진출하는 데 대해서 일본은 일찌감치 거기에 반대하고 그것을 막아내려고 했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중국이, 우리 한반도가 여기에 버티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데 서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중국 땅에서 자기들 동맹국인 북중러의 영역만을 지나서 바로 동해로 간 다음에 한반도의 그 동해 쪽 해안을 타고 원산까지 내려온다. 원산이라는 곳은 우리 대한민국 지도가 이렇게 그 서해, 동해 이렇게 했을 때 동해 쪽에서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간 그 부분이 원산입니다. 거의 중간 지점까지 내려온 것이죠. 거기에 중국 해군기지가 설치가 된다. 러시아 해군이 진출을 한다. 북중러가 그곳을 태평양을 장악하는 전초기지로 삼는다. 그 출발지로 삼는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새로운 차원에서 위기에 빠지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더욱 불안정해진다 하는 것이죠. 현재 한반도의 주변 정세를 보자면 중국이 있고 서해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동해가 있죠. 지도는 여러분이 그려보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중국이 문제 일으킨 것은 물론 그 마라도니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근래에 뭐가 있습니까? 서해에 중국이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했다 하는 것이 있죠. 이게 이제 이 서해의 그 중간 부분에 한국과 중국의 잠정조치 수역이라는 것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연구조사 이런 것만 할 수 있고 군사적 활동이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없게. 그런데 중국이 그 수역 안에다가 바다에 고정해 놓는 아주 크죠. 그것도 그런 구조물을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연구조사시설이라고 한다면 개방을 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측에서 그걸 확인하겠다고 갔더니 그쪽에서 함대가 군함이 나오고 무기를 가지고 나오고 하면서 조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사건이 있었죠. 중국의 고정식 구조물은 이게 군사시설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왔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서해를 보면은 중앙에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있는데 그 위쪽에서 우리 백령도 바로 옆에 그 중앙 거기서부터 밑으로 쭉 우리의 EEZ를 따라 내려오면서 중국이 이거 중화인민공화국 부표다 하는 부표를 이 해상로에 쭉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넘어오지 말라는 것이고 거기서부터는 싸우겠다는 것이고 이렇죠. 그 부표가 가로 3m, 3m, 6m, 높이가 6m. 자, 이런 그러면은 밑에 면적이 한 3m, 높이가 6m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크지요. 이게 쭉 설치가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과의 관계는 일촉즉발이다 라고 하는 말이 맞을 겁니다. 국가 사이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충돌하면 싸우는 거니까. 우리는 북한만 생각을 했는데 서해를 따라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쫙 갈라서 중국하고 우리가 대적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이 바닷길로 우리나라를 거쳐서 동해로 가려고 하는 그 거점으로 자기네 그 텐진 다렌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저 위쪽에. 그러니까 천진 대련 우리 한자로 그렇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하나는 인천으로 하나는 부산으로 가는
자기들의 진출 로우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소위 좌파 정권 때, 아니 이 통일이나 이것을 계속 추진하는 좌우를 따지지 말고 그 여러 대통령의 재임기를 보면 인천과 부산이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크고 커지고 그리고 항상 어떤 정책이 나오면 중심에 섰던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이었던가. 통일을 이야기하던 정권들은 다 친중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치고 지금과 같은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만든 것이었구나. 통일이라는 신기루를 줬는데 그 꿈을 심어준 자들이 어쩌면 중국과 러시아 같은 자신들의 패권을 위해서 그들이 우리를 흔들어댄 것이 아닌가. 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중국이 동해에서 바닷길로 그 다음에 육지길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거점은 둥먼에서 훈춘은 들어봤죠. 그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러시아의 자루비노.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둥먼이나 훈춘에서는 북측에 육로로 거점들이 낮은 청진 이런 데 연결이 됩니다. 러시아의 자루비노에서는 낮은 청진 원산까지 이렇게 해로로 연결되는 또 육로도 역시 있고, 그래서 촘촘하게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 동해로 이미 해버렸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원산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계속 중심에 두고 이와 같은 것들이 군사적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8월 8일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 이야기, 거기에 많은 시사하는 바가 크고 혹은 힌트를 줬다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러시아는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 러시아는 일단 육지를 통해서 북한에 와 있다. 북한이, 김정은이가 우리를 공격한다면 러시아가 그것을 받쳐주고 있다는 걸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 해군이 제주도 남쪽을 돌아서 올라가서 러시아 함대하고 합류해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갔다. 우리 중국이 있고 서해가 있고 한반도가 있고 블라디보스톡이 있죠. 중국이 제주도를 거쳐서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감싸면서 올라가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갔다는 것은 지도에 표시를 해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반도가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포위됐다는 그림이 나옵니다. 브론슨 사령관은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면서 나올 화제들,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재명이 전작권 환수를 해냈다, 이러한 성과, 이런 것을 내기 위해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조건을 가지고 지금 추진해 왔죠. 그런데 그게 충족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넘겨주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주변 정세가 심각해져 가고 위험해지고 있는데
넘겨줄 조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온 건데, 이재명과 그 진보 세력, 뭐 좋게 이야기하죠. 좋은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재명과 진보 세력은 망설이면 안 된다. 기다리면 안 된다. 지금 좀 위험해도 한번 감수하면서 전작권은 환수해야 한다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요구하고 자기들이 추진하고. 그런데 우리가 자력 방어를 할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거를 넘겨주고 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작동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위험하죠. 그러면 이들은 북중러에 흡수당하는 것을 원하는가?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씨가 표면적으로 하는 말이 북중러는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이어서 그들은 우리를 침략하지 않는다. 이 지구상에서 침략자는 미국이다. 결국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시진핑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면 그거는 우주인이 지구를 침공한 것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북중러는 평화를 상징한다고 믿고 있다. 진심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을 보는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은 북중러를 그렇게 믿고 있으면 결국 나라를 북중러에 갖다 바치는 일을 하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작권 환수라는 것을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고, 한미연합훈련 연기 요청을 한 것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 김명수 합참의장 이들이 와서 비가 많이 오니까 좀 안 할 수 없겠느냐, 이런 식의 말을 했다는 것이죠.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럴 수 있다고 했답니다. 한국이 스스로 제 목줄을 조이는데 미국이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겠죠. 주한미군 나가라, 반드시 내보내겠다 하면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브론슨 사령관이 한마디 더 합니다. 그래서 연기하자고 하면 연기하는데 주한미군의 미래 위협에 대비하는, 그거는 우리 미군끼리 우리 단독 훈련하겠다. 뭐가 될 것인가? 한국 탈출 연습을 할 것인가? 아무리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이런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위 그전에는 이 적성국에 대해서는 확실히 투철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던 대중들도 트럼프가 우리에게 저렇게 상호관세를 올려치고 한국의 돈을 뺏어가겠다고 하고 한국에서 미군을 빼가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러면 죽지 않기 위해서 미국을 버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더불어민주당 쪽 진보 측에 있는 누군가는 이제 미국은 망한다. 망할 나라에 붙어 있지 말자.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결국 북중러 쪽에 줄을 대자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과연 그게 올바른 판단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봅시다. 미국이 크게 설령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건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건 시진핑에게 백기 들고 싶겠습니까? 푸틴에게 백기 들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계 패권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을 줘버리고 쫓겨가는, 짐 싸서 아래로 물러나면 패권 대결에서 패배하는 것이죠.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누구라도 선두에서 1등끼리 싸움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것을 분명히 압니다. 트럼프가 저러니까, 트럼프는 패색이 짙으니까, 트럼프에게 반발하는 전 세계의 그 많은, 자, 1위 미국에서 돈을 뜯는다고 합시다. 그걸 통해서 결속을 다지고 있다고 합시다. 진짜 우방인지 가짜 우방인지를 가리고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트럼프 때문에 괴롭다는 국가가 다수겠죠? 당연히 다수입니다. 이것은 다수결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일이 아닌 겁니다. 1위의 결정에 대해서 불만하는 자들이, 쏘근쏘근 되는 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1위가 틀렸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의 대통령과 한국의 대통령은 각각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경쟁하죠. 협상합니다. 이재명이 똑똑하다면,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나의 과거 신념이 뭐였지? 진보 진영이 원하는 게 이거지가 아니고 이미 대통령이 됐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가 두 발로 땅을 딛고 서서 미국의 트럼프하고 단판을 짓더라도 한국을 지키겠다. 미국에서 원하는 걸 하는데 시진핑이 때리면 어떡해요?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진핑이 때리겠다고 오면 또 맞서야 하는 것이죠. 그게 자주국가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미끼로 집어던져 주고 신에치슨 라인을 거서 물러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면 최선을 택하기는 할지언정 그것은 1인자가 선택할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이 세계 평화에 있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정말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나의 책에서 상세히 이것을 밝혀뒀는데 1948년, 1945년에 전쟁이 끝났죠.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대전이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1945년에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여기에 이것이 유엔의 첫 번째 성과이기도 하죠. 유엔은 그 당시에 미국의 다른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전 세계 미국이 앞장서서 전 세계 자유세계가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그 징표가 대한민국의 건국인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흠집내려는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지 않은 것으로 하려는 자들은 바로 유엔을 부정하고 이 자유세계가 세계대전을 종식시키려는 평화를 지키려는 여기에 반대하는 자들이다. 이런 풀이도 가능할 겁니다. 트럼프는 시진핑이나 푸틴에게 세계 패권을 넘겨주고 싶지 않습니다. 승리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미국은 우리 한국을 이렇게 옥죄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존재로서 이 작은 땅에서 세계가 놀랄만한 번영을 이루어낸 우리는 왜 지금에 이르러서 혈맹 미국에게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반미여서 바로 이 대한민국이 건국됐던 세계 평화를 자유세계가 지켜낸다. 자유민주주의로서 이것을 지켜간다는데 반대하고 있으니까. 북중러를 건너다 보고 있으니까. 이것은 심지어 윤석열 정권조차도 같은 짓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이야기로 미군은 상당수 철수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상 전투 병력은 대부분 철수한다. 미군이 우리 대신 죽어줄 거라는 꿈은 꾸지 말라는 겁니다. 전투 비행대대 2개 철수한다. 그리고 최대 남기면 주한미군 한 10,000명 정도 남겨둘 거다. 그런데 왜 사실은 다 빼고 싶겠죠. 이재명 정권은 다 가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진보 진영에서 한번 밀어보십시오. 미군 다 빠져나가라고. 그러면 다 가라고 하겠죠. 미국은 좋다 하고 할 것이고. 영내에 전쟁이 발생할 때, 지금 봤죠? 영내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김정은이가 치고 내려오든지 중국이 뒤에서 쏙닥거려서 김정은이가 그 타이완 전쟁에 거기에 힘을 쓰지 못하게 여기 두 파로 전쟁을 동시에 진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려온다. 이런 이제 예측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북중러가 여기를 밀고 내려오고 싶어 한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서해에서 제주도를 거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올라가는 이게 중국과 러시아가 합작해서 군사훈련도 하고 하는 우리가 포위된 라인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카디즈 침범한 거 대단히 많죠. 그게 이 라인을 통해서 있습니다. 독도 쪽에도 그랬고. 그뿐이 아니라 중국 해군이 두만강 쪽으로 위로 흘러서 바로 동해로 진출해서 동해 쪽에서 북중러가 밀고 내려온다. 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김정은이가 내려온다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내 전쟁 발생이라는 것은 바로 북중러가 인도 태평양을 장악하기 위해서 밀고 내려오는 그때 생길 수 있는, 그때 발발하는 그 전쟁, 이걸 생각해야 하겠죠. 그게 내려올 때는 한국에 있는 미국 전력을 활용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최소한만 남겨야 된다고 하는데 그 뜻도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 반대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미국이 벅차다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중러의 그 세계 장악, 야심,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 이재명의 입장이 어떤가? 나온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측은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될 필요 없다. 지금 이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어떤지도 알지 못하고 과거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미국, 일본 너희는 타이완에 가서 싸워. 우리는 빠질게.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닌 겁니다. 저들은 동해로 진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중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야 하고 김정은이하고도 잘 지내야 하는데 미국은 좀 무섭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는 이 전략적 유연성에 찬성해 줄게 이러는 겁니다. 원하시는 대로 해주겠다. 그러면 결국 무엇에 동의하는 것이냐 하면은
주한미군 감축, 속마음은 철수도 오케이까지 간다는 것이죠. 전자권 환수, 거기에 근래에 나온 게 뭡니까? 상호관세 때문에 기업들이니 이렇게 아주 긴장 상태에서 협상하러 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어디 갔습니까? 종전선언 추진하는데 거기 참석을 했죠. 종전선언 추진은 이재명 정권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건대. 근데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한반도 두 나라론이라는 게 드디어 공개적으로 나왔죠. 종전선언은 바로 그겁니다. 한반도가 두 나라로 나뉘는데 그 두 나라는 평화 공존한다. 북중러인데 평화 공존한다. 결국 같은 색이어야 하겠죠.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한국 대통령 이재명은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게 호응하는 채 하면서 주한미군 내쫓고 속으로는 좋아하고 미국이 곧 망할 거라는 소문이 한국에는 돌고 있어서 그래서 북중러로 갈아타기를 해서 실속을 차리겠다. 이게 이재명의 실용정부다. 이 북중러로 갈아탄다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통일을 내세웠던 여러 대통령들이 계속해왔던 바로 소위 북방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측에서 나오는 말은 김정은에게 협상을 제안하면 받아줄 거다 이러고 있죠. 김정은이 신변 안전은 이재명이 보장하겠다 이러면서 협상을 제안하면 될 거다. 만나서 뭐를 하자는 거냐? 그거는 리걸마인드 지난 방송을 참조하십시오. 그래 자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주셨다. 우리가 한마디 할 때마다 김여정이 들이공격을 하는 것도 듣고 계셨다. 지금은 북측에서 확성기도 떼주셨다. 이러는 것이겠죠. 그래 이재명 정권에서 트럼프에게 가면서 북한하고 우리가 이걸 하겠다고 하는 북한에 또 제안하는 그게 원산 갈마지구라고들 나오고 있습니다. 원산 갈마지구에 한국 관광객을 투입하겠다. 한국 관광객이 가서 거기에 돈 퍼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산 갈마지구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북측의 그 노후한 고속도로, 철로 이것 때문에 육로로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고 관광객들이 피곤하답니다. 비싸기도 하고 이런 것도 다시 지어주겠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뭐냐? 지금 동북아 정세가 아래로 이렇게 감싸여 있고 동해로 중국과 러시아가 진출을 하고 있고 인도태평양이 지금 위험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쏙 빠져서 미군은 남아서 북한이 쳐들어오면 그거 막아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렵게 됐죠. 우리는 북중러하고 이거 가만히 보니까 북방정책해서 떼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쪽에 눈길을 주고 있고 뭐 이런 그 속셈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자기들 말로 그 더불어민주당 측 또 친 이재명 이쪽의 말로 금강산 관광이 한 10년 계속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왔다 간 관광객이 193만 명인데 그게 몽땅 우리 한국 국민이다.
한국이 이제 돈을 그만큼 갖다 넣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 돈으로 뭐 했습니까? 그 돈으로 핵무기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살아남을 길이 희박해지는 게 이런 정권들이 거기에 돈 갖다 줘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이 원산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뭐냐? 앞에서 봤을 때는 관광지에 관광객이 안 와서 고민하니까 우리가 가서 돈 벌어줄게. 우리가 돈 부어줄게. 거기 가서 우리가 너희 대신 공사 다 해주고 그렇게 만들어줄게 하는 거지만 결국 한국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대북 제재는 이 돈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남북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개구멍을 뚫고 돈을 넣어줘서 핵무기 저렇게 갖게 됐습니다. 이제 위험한 북중러에 들어가는 중국과 러시아가 애지중지하는 그런 북한이 됐죠. 그런데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로 진출하는 세계 판도를 흔들어 버리겠다. 우리 한국은 그것 때문에 부서질 수도 있는 이 일을 하는데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원산에 투자를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안에 가령 원산에 해군기지를 짓는다. 그러면 인도태평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곳이 더 이상 자유세계의 영역이 아니게 문을 열어주는데 이재명이 앞장선 게 되겠죠. 그 번번이 이 짓을 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선 것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짓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무엇이냐? 일본이 두려워하듯이 미국이 우려하듯이 중국과 러시아가 북중러 결속을 해서 동해안으로 진출한 다음에 태평양으로 밀고 내려온다 하면 이것은 결코 평화와는 거리가 멀고 전쟁으로 갈 것이다. 그것도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이 옥동자가 세계평화의 상징이다 했던 그 대한민국이 제물로 바쳐지면서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25일 이재명과 트럼프의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과는 이렇게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일이다. 그것을 생각해 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